자, 3번부터 마저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근데 써놓은 게 있는데 이런 표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가 좀 초록색으로 잘못된 거야. 학생들이 이거 지금 문제 풀 때 봐봐. 2번이 답이긴 한데 2번에서 Q1에서 P2였잖아. 그러니까 Q1 P2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Q2에서 P1이잖아. Q2 P1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수요 곡선 안에서 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틀린 거야. 이거 틀린 예시야.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각각 읽어줘야 돼. 이 표들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한 개 수익 곡선이 있고 한 개 비용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는 거를 한 표에 넣어놓은 거라서 다 따로 봐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줄게. 봐봐. 자, 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몇 개 적어놔야지. 1번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봐봐. 이윤을 최대로 높이려면 얘가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한 개 수입 곡선과 한 개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다 한다 그랬으면 됐지. 그럼 봐봐. 한 개 수입 곡선이 이거고 한 개 비용 곡선이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교차하는 지점이 어딘 거냐면 결국 요 지점일 거잖아요. 그죠?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안에서 최적의 생산 수준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생산량을 우리가 보라는 거지. 생산량 Q1이야. 그래서 Q1의 지점으로 결정할 것이다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봐봐. 갑이 생산량을 Q1에서 P2로 늘려요. 그럼 어쨌든 늘렸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높을 때는 생산을 할 거고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낮을 때는 생산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을 보면 되는 거야. 봐봐. Q1에서 Q2로 갔을 때 한 개 수입 곡선을 보면 이게 제가 벌어들인 돈이잖아. 근데 이게 거의 0에 수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Q2로 늘리면 수입이 없어져요. Q2로 늘리면 수입이 없어지는 거야. 됐지? 그리고 제품의 가격을 심지어 P2에서 P1으로 내린다? 가격도 내린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한 개 수입 자체가 한 개 수입 곡선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생산량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좀 수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이윤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이거 되게 쉽게 나와요. 됐죠? 그대로 읽어내면 돼. 알겠지? 이미 여기서 나가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P2에서 P1으로 낮춰서 공급할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따진다 하더라도 비용을 저렇게 내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물론 뭐 망했다고 봐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읽어낼 때는 봐봐. 수요 곡선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Q1에서 Q2로 늘릴 건데 그럼 이제 수입이 줄어들었지. 그치? 그럼 봐봐. 한 개 수입이 0이 된 거야. 한 개 수입이 0이 됐는데 그런데 뭘 빼야 되냐면은 한 개 비용을 갖다가 빼야 되는 거잖아. Q2 자리에 왔을 때 이미 뭐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한 개 비용은 1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얼마 이거? 마이너스 100인 거잖아. 그렇잖아. 이윤 유지될 수가 없어. 독점으로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아예 최 답이 나오게끔 이런 표들은 정리가 돼요. 한번 봅시다.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낮으면은요. 됐죠?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보고. 그래서 갑의 생산량이 Q1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존재해요. 이쪽 언젠가에 존재한다면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높아요. 봐봐. 얘는 한 개 수입은 어디만 가면 되냐면 요렇게 끊었으니까 한 개 비용보다만 높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만 존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Q1보다 더 낮기만 하면 수익은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수익이 엄청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된다.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된다. 증가라는 말이 이윤을 높이려면 생산량을 Q1 수준까지 증가시켜야 된다가 증가시켜야 된다가 약간 애매하긴 해. 됐지? 그런데 말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갑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한 개 수입이 한 개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생산량이 여기 있다가 요 어딘가까지만 오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최적에서는 여긴 거잖아요. 사실. 혹은 여기이거나. 그러면 어쨌든 이 수준으로만 얘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산량이 0에서 증가한다라고 읽어내면은 얘는 맞는 거고. 됐지? 4번. 갑의 생산량이 Q1이고 그 다음에 공급할 제품의 가격이 P2예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갑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Q1과 P2 선에서 지금 가격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P2라면 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때 얻게 되는 단위당의 이윤. 이거 지금 항상 나오는 거잖아. 이걸로 지금 계산하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봤을 때 Q1에서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거냐면 P1인데 됐지? 아닌가? 그치 P2지. 왜냐면 내가 가격을 P2로 결정했으니까. 근데 P2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되는 비용은 뭐냐면 한 개 비용 곡선을 보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생산 비용이잖아. 생산 비용. 그래서 생산 비용을 내가 보려고 하니까 Q1일 때는 결국 P1의 생산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기 P1을 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맞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맞는 거고. 5번 갑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를 고려하여 공급할 제품의 최종 가격을 P1이 아닌 P2로 결정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수요자의 최대 비율을 보라는 게 이제 수요 곡선을 보라는 거야. 수요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요자의 최대 지불 용의 수준이 수요 곡선을 보라는 얘기야. 이렇게 봤을 때 공급할 제품의 최종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P1으로 보는 게 아니라 P2로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비용을 갖다가 최대로 높이 받을 수 있는 게 결국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잘 생각을 해봐봐. 얘보다는 얘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야? 맞지? 여기 어딘가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된 거야. 이미 결정이 됐어. 그지? 이렇게지. 이렇게 정확히는 요렇게 끊겨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야. 이렇게 요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요 안에서 결정이 됐을 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P1이 아니라 P2인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그러면 Q1으로 결정이 될 거고 생산량이라는 거는 그걸 따져가지고 이제 P2라는 어쨌든 뭐가 만들어질 거야. 이 가격이 만들어져야지 수요 곡선에서 최대로 지금 내가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P2가 맞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P1이 아니라 P2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표를 정리할 때 요런 식으로 좀 보는 게 핵심이니까 잘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쨌든 2번이 틀린 거고 4번 봅시다. 자, A에서 C까지 맞을 만해. 그러니까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치는데 봐봐.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어쩌고로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건 관계인 거니까 내가 이게 좀 높게나 낮게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다 맞춰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이걸 한 개 비용보다 높였어요. 됐죠? 독점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높였어요. 한 개 비용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생산 가격이에요. 됐죠? 그러면 한 개 비용보다 생산 가격이 아니지. 미안해. 우리 지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 개 비용이 생산 가격은 맞긴 맞네. 맞긴 맞구나. 소리. 헷갈려요. 제품의 가격을 한 개 비용보다 높여놨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개 비용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수요자들은 소비를 안 하겠죠. 소비를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었던 거래 기회가 줄어들고 이에 공정거래법에서 시장 진입의 제한을 막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여 그치? 촉진해서 그 공정거래법에서 이것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독점 기업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면 결국 거래 기회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드는 거야? 시장 자체가 축소돼. 시장 자체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 진입 제한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막아버리고 기업 간의 경쟁을 최대한 촉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니까. 이해됐죠? 이거 맞는 거 찾는 거였네요. 내용과 함께. 그래서 5번 봅시다. 자, 그래서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이제 나로 넘어왔네. 보자. 자, 그래서 반도체 판매 회사인 A사는 1인 A사는 국내 PC를 제조업체들에게 경쟁 업체 B사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대가로 B사에 이걸 약속의 대가를 했어. 그래서 상호 합의를 거쳐서 반도체 대금을 받은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었대.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대요. 오케이, 과징금 부과한 것까지 오케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문에 따르면 어떤 거냐면은 담합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몇 개만 체크합시다. 얘는 지금 담합을 한 거고 묵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그냥 이런 어떤 명시적인 합의까지도 다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이걸 다 확인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야 쟤네 거 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베타 조건부 거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봅시다. 베타 조건부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례 2예요. 자 건설업체 C는 신축 공사 입찰에서 평소 신분이 있는 건설업자 A가 D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그리고 D사의 입찰 가격 예정보다는 어쨌든 높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 결과 D사가 최종 사업체로 선정이 되었지만 얘네는 이제 시정 명세를 한 거든. 그럼 이제 이거 묵시적인 합의도 오케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가격을 갖다가 뭔가 제한하거나 담합을 한 사례니까 됐지? 여기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용역의 대가를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착취 남용에 조금 해당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아까 질문 같은 경우는 방해 남용이죠, 그죠? 방해 남용. 그래서 얘네가 이들이 이제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경쟁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얘는 이제 방해 남용이 될 것 같고. 용어들이 나도 자꾸 헷갈려가지고 요새 왜 못 외운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착취 남용에 해당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탈적 가격 성격이네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거 원래.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사례 1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시장 기회를 통해 지위의 남용을 통해 가지고 경쟁 사업장의 B를 갖다가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본 거죠. 그죠? 맞고. 자, 2번. 사례 1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가 국내 배터리 PC업 상호합의에 의해서 방해 남용인 배타적 조건부 거래가 했다고 하네. 오케이, 맞고. 3번. 자, 사례 2에서는 C사와 D사의 합의가 명시적 형태가 아니라 묵시적 형태여도 위법성이 오케이야. 방금 분명히 이 질문이 있어서 내가 얘기했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지?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다잉.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경쟁 이 사례 2에서 C사가 만약에 D사와 입찰 담합을 약속하고도 실제로 이렇게 안 했다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행위는 있었던 것이에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결과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실행하지 않았다라도 하더라도 이게 맞다 치더라도 이게 틀린 거야, 알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이 지문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좀 설명을 길게 했어요.